가방 바닥을 뜨기 위해서 사슬코 15코를 먼저 떠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뜬 사슬코는 실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코 역할을 하고요. 전체 코스 그리고 작업 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코 15코를 떠주세요. 그 위로 기둥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슬코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사슬코에서부터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건 기둥코 역할을 하는 코인데요. 이 코는 전체 코스에 포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둥코 아래에 있는 게 첫 번째 코에 해당을 합니다. 그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낸 다음에 바늘에 걸려 있는 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되어요. 처음에 뜬 기둥코에는 저희가 나중에 빼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도록 단수링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슬코에서부터 다시 차례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하나, 다시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이런 식으로 각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주세요. 마지막 끝코까지 15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양쪽의 끝코에는 한 코씩을 늘려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15번째 짧은뜨기가 끝난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한 코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물의 아래쪽이 위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면도 각 코에 하나씩 떠서 15개의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시작하는 위치는 지금 한 코를 늘렸던 곳 있죠. 마지막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한 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뜨되 양쪽 끝코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코에는요, 다음 단 두 코씩 늘려 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15번째 마지막으로 떴던 코에 단수링 하나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막 뜬 아래쪽에 첫 번째 코에도 이렇게 단수링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단수링을 포함해서 자, 하나, 둘, 세 개의 코에는 두 코씩 늘려줄 자리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실꼬리가 남아있을 경우 뜨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편물 뒤쪽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같이 짧은뜨기를 떠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코에도 그대로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그래서 아래쪽 면도 똑같이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면 되겠죠. 자, 차례대로 뜯어 보면 기둥코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단순히 꽂혀 있는데요. 이곳이 아래쪽 면의 마지막 코가 됩니다. 마지막 끝코까지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주세요. 그럼 저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꽂혀 있는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마지막 코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는 한 코씩을 늘려 떠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둥코 하나를 올리면서 이미 한 코를 늘려 떴기 때문에 그대로 처음에 떴던 기둥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서 1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 세 코에는 두 코씩 늘려 떠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게 기둥코 이 부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마지막 코이거든요. 이 마지막 코에도 이렇게 단수링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2단 이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끝 3개는 2콧이 늘려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기둥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더 늘려 떠줍니다. 그리고 빼뜨기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둥코 부분에는 단스링을 채워주세요. 자, 그 옆에 있는 코도 2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코 뜨고 다시 같은 코에 하나를 더 뜹니다. 옆에 코에서부터는요, 그대로 각 코에 하나씩만 떠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하나, 다시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차례대로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단소링이 꽂혀있는 코에는 2코를 늘려 떠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단소링 빼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먼저 떠주시고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한 코를 더 떠주세요. 자, 옆에 있는 코도 2코를 늘려 떠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그리고 옆에 있는 코도 다시 2코 늘려뜨기 하나, 둘. 자, 옆에 있는 코는 그대로 각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는 2코씩 떠서 6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둥코 부분에 2코를 떴고 그 옆에도 2코를 떴어요. 그래서 4코를 떴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 2코를 더 떠서 코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 떠주시고 다시 한번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2번째 코를 만들어 주세요. 보시면 기둥코가 떠져 있는 단소링이 꽂혀 있는 곳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 사이에 이렇게 코 하나가 있는데요. 이 코는 전단에 빼뜨기를 하면서 생긴 코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이에 있는 코는 절대로 바느질 여감을 하지 마시고요. 건너뛰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의 코스가 맞기 때문에 그 점만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서 2단 마무리해 주시면 바닥이 완성이 되어요. 3단에서부터는 옆면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바닥면과 옆면을 구분지면서 좀 더 각이 지도록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3단에서는 2랑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코 그대로 하나 올려주시고요. 2랑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앞쪽에 실 한 가닥, 뒤쪽에 실 한 가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뒤쪽이 실 한 가닥에만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코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한 가닥 있죠?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뒤쪽에 짧은뜨기, 다시 뒤쪽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각 코에 하나씩 2랑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젠 전체 코스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 코당 하나씩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끝코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2랑뜨기를 뜬 다음 처음에 뜬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서 3단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4단부터 35단까지는 웨이스트 코트 스티치 방식으로 무늬를 떠주셔야 돼요. 자, 완성된 가방을 잠깐 보시면 대바늘로 겉뜨기 한 것 같이 무늬가 나타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코바늘로 이렇게 대바늘로 뜬 것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기둥코 하나를 올려주세요. 저희가 짧은뜨기를 뜰 때는 위쪽 사슬로 연결된 코 아랫부분, 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뜨거든요. 자, 코 바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키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 코 아랫부분이 아니라 코 아래를 이루고 있는 기둥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의 코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V자 모양 코의 가운데 부분, 이 부분에 바늘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바늘 넣어 주실 거예요. 자, 짧은뜨기는 보통 옆에 있는 요 공간에 바늘 넣는데요. 자, 이제부터 저희는 이 짧은뜨기 한 부분에 기둥 부분에 이렇게 바늘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바늘 넣는지 자, 뜯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쉽게 코를 찾는 방법은요. 자, 위쪽 보시면 코와 코를 연결하는 부분 있죠. 자, 두 코가 겹쳐지는 부분에 바로 아래 부분을 쭈루루 보시면 자, 이렇게 V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코 사이에 넣는 거예요. 자, 다음 코와 코를 겹쳐지는 부분, 그 아래 부분을 쫙 보세요. 그럼 V자 모양으로 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코 한번 볼게요. 중간에 자, 코와 코가 연결되는 겹쳐지는 부분, 그 아래 부분을 쭉 따라서 내려오시면 자, 보이시죠? V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V자 모양으로 연결된 코 가운데로 바늘을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뜯어 보시면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자, 코와 코가 겹쳐지는 부분에 바로 아랫 부분을 쫙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해볼게요. V자 모양의 코를 찾는데 잘 안 보이신다. 그러면 코와 코가 겹쳐지는 연결되는 부분에 밑에 바로 부분 밑을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그대로 바늘 넣어 주시는 거예요. 바늘 넣어서 일반 짧은뜨기 하듯이 그대로 바늘 빼낸 다음에 두 가닥의 실을 빼내주시는 겁니다. 다음 번도 해볼게요. 자, V자 찾아서 가운데 부분에 바늘 넣어서 실 잡아서 빼냅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바늘은 굵고 그리고 사용하는 실이 가닥가닥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빡빡한데요. 좀 뜯어보시면 이제 요령이 생기고요. 너무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번 코를 넣을 때 굉장히 힘드니까요. 적당히 느슨하게 잡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대로 짧은뜨기를 뜨되 바늘을 넣는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V자를 찾고요.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 통과시켜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듯이 바늘 빼내서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자, 코 하나와 코 하나가 연결되는 부분 있죠? 두 코가 만나는 부분을 바로 밑을 쭉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V자 보이시나요? 이 코 가운데에 바늘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마지막 끝코까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V를 찾아서 가운데 부분에 통과. 자, 다음 V도 통과. 자, 그 다음 V는 여기 있죠? 그 다음 V에 찾으시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연결된 코 아랫부분에 있는 V를 찾아서 바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똑같이 38개의 스티치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대로 각 코에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V와 V가 계속 연결되거든요. 이걸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요, 겉뜨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요,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단에서 저희가 2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코를 찾기가 조금 힘드는데요, 4단을 뜨고 나면 이제 V자가 확실해져요.
그러면 V와 V 사이 이 가운데다가 바늘 통과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4단 뜰 때만 조금 주의하셔서 V를 제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 기둥코에 빼뜨기해서 4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뜬 4단의 패턴을요 35단까지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5단 다시 한번 뜨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기둥코 하나 똑같이 올려 주시고요. 4단을 뜨고 나면 V자가 확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V 가운데 코에 바늘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빼내면 되고요. 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와 코가 연결되는 겹쳐지는 부분 아랫부분을 싹 보시면 이렇게 V자가 나타나거든요. 이 코와 코 사이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빼내시면 됩니다. 각 코에 하나씩 그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35단까지 이 패턴을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바늘 넣어 주시면 되고요. V코를 찾으시면 되고요. 안 보이실 때는 위쪽 코와 코 연결되는 부분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V가 보이잖아요. 이 V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 주시는 거예요. V를 찾아서 가운데 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두 가닥의 실을 그대로 빼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겉뜨기 한 것처럼 코와 코가 서로 연결되면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35단까지 이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까지 뜬 다음에 실을 적당히 남겨놓고 잘라내 주세요. 자, 지금 실이 끼워져 있는 곳이 기둥코입니다. 이 코가 기둥코이고요. 그 옆에 있는 한 코 그대로 건너뛰시고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둥코가 떠져 있는 코 안쪽으로 바늘을 다시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연결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감이 되실 거예요. 자, 안쪽으로 넣으신 다음에요. 저희는 매듭을 짓지 않기 때문에 첫 코는 그대로 통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도 바늘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같은 곳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늘을 이동시켜서 실꼬리를 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꼬리는 가위로 잘라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방 밑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가방 위쪽에 덮개 장식을 만들 차례입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각단마다 기둥코를 뜨면서 올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시선이 보이도록 가방 위치를 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전체 코수가 38코로 끝났어요. 덮개 장식은 가운데 부분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 코수가 꼭 38코가 맞는지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짝수코로 끝났기 때문에 가방을 반을 접은 다음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두 코를 중심으로 각 코들이 대칭이 되도록 놓이게 됩니다. 자, 오른쪽 두 코 중에서 왼쪽에 있는 코에서부터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코 그대로 건너뛰고요. 다섯 번째 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자, 기둥코를 중심으로 보면 표시선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장 위쪽에 있는 게 기둥코고요. 기둥코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코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실을 새로 끼운 다음에 기둥코를 올리기 위해서 사슬 3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부터는 4코 긴뜨기, 구슬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둥코가 떠져 있는 바로 옆에 코에서부터 작업을 해주시는데 돗바늘 작업을 끝나고 나면 이 코가 굉장히 작고 뻑뻑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코만 좀 작업하기 힘들고요. 나머지 코들은 수월하기 때문에 이 첫 코만 좀 고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에요. 기둥코가 떠져 있는 옆에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자, 바늘에 세 가닥의 실이 걸려있게 되는데요. 이 실들이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꼭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늘 실 감아서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 과정을 두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실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실 잡아 빼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 그러면 실이 도톰하게 감겨 있게 되죠. 이 실들을 한꺼번에 빼내주셔야 돼요. 실 감아서요. 조심조심 실이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빼내주신 다음에 위로 사슬코 하나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구슬뜨기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구슬뜨기를요, 총 5개가 되도록 떠주셔야 돼요. 근데 구슬뜨기 옆에 한 코는 건너떠 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돗바늘 작업을 하면서 구슬코 옆에 보면 작은 코 하나가 있는데 이게 기둥코거든요. 기둥코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있는 경우에 그대로 구슬코에 파묻혀서 다음 코를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전체 코스를 맞아야 되니까 기둥코 옆에 있는 작은 기둥코 잘 찾아서 그 기둥코를 건너뛰시면 되고요. 옆에 코로 이동을 해서 4코 구슬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실들을 한꺼번에 빼내기. 위로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에 다시 구슬뜨기를 떠주세요. 실 잡아 빼내고 사슬뜨기, 다시 옆에 한 코 건너뛰고 4번째 구슬뜨기를 떠주세요. 위로 사슬 하나, 자, 한 코 건너뛰고요. 마지막 구슬뜨기를 떠주세요. 자, 마지막 구슬뜨기를 뜬 다음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기둥코 뜨고요. 사슬코 없이 바로 구슬뜨기 그대로 떴거든요. 자, 마지막 구슬뜨기도 그대로 사슬코 없이 바로 옆코에 마무리코를 떠주셔야 돼요. 자, 마무리코는 한길긴뜨기로 하셔야 돼요. 실을 한번 감고요. 구슬뜨기가 끝난 바로 옆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잡아 빼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요. 앞에 있는 2줄 먼저 빼내고 다시 실을 감아서 나머지 2줄을 빼내주시면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에는 기둥코 한길긴뜨기로 끝나시면 되고요. 첫 코와 끝코만 사슬코 없이 그리고 한 코 건너뛰기 없이 바로 구슬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3코는 구슬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1단을 떴는데요. 이 패턴을요 6단까지 떠주셔야 돼요. 자, 시작하는 위치는 동일합니다. 사슬코 3개 떠서 기둥코 올린 다음에 편물을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첫 코와 끝 코는 그대로 건너뛰기 없이 바로 이어서 떠주셔야 되는데, 자, 전단에 구슬뜨기를 하면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뻥 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구슬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실 감아서 구슬뜨기 위쪽에 있는 홈 부분에 바늘 넣어서 4코 구슬뜨기. 사슬코 하나, 다시 구슬뜨기 위쪽 공간에 2번째 구슬뜨기를 떠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세 번째 구슬뜨기. 사슬 하나. 자, 이제 네 번째 구슬뜨기 뜰 차례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슬뜨기. 마지막 코는 항상 사슬뜨기 없이 전단에 지금 기둥코를 떴던 코가 마지막 끝코가 됩니다. 그곳에 바늘 넣어서 앞에 두 줄, 나머지 두 줄 한길긴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되면 세 번째 단도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3개 올려서 기둥코 올린 다음 편모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전단에 구슬뜨기가 끝난 그 위점에다가 다시 구슬뜨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 패턴을 총 6단이 되도록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슬들이 커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무리는 테두리 부분을 떠서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요. 우선 저기 구슬뜨기 단 6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덮개 부분을 6단까지 뜬 다음에는 적당량 실을 남겨놓고 잘라내시고 돗바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걸려있는 끝코에 바늘 한번 통과시켜 주시고요. 실 빠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구슬뜨기 한 코 사이로 바늘을 이동시켜서 숨겨 주시는 거예요. 끝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빼내시고 옆에 있는 코로 다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가지런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좀 더 예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테두리 부분에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셔야 돼요. 시작하는 위치는 덮개가 시작된 첫 코 오른쪽 바로 옆에서부터 실을 다시 끼워주세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새로 끼운 실꼬리도 덮개 장식 뒤쪽에 넣어놓고 마무리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사슬코 3개를 올리면서 기둥코를 만들었거든요. 그 기둥코 바로 아랫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단과 단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들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주시면 되세요. 위쪽 부분에도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되는데 이때 양끝 모서리 부분에는 커버가 말리지 않도록 짧은뜨기를 한 콧이 늘려 떠주세요. 같은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 부분을 보시면 구슬뜨기가 시작된 코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 윗부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다시 시작을 해주세요.
양끝 모서리에는 한 콧씩 더 늘려 떠주신 다음에 아랫부분도 동일하게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코는요, 마지막 코가 떠져 있는 옆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옆에 코예요. 이곳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실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을 적당히 남겨놓고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 작업 다시 해볼게요. 단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코에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요. 튼튼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바늘 이동시켜서 한 코 떠주시고 실 빠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통과, 그리고 구슬뜨기가 끝난 코 사이사이로 똑같이 바늘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덮개 부분도 완성이 되었어요. 덮개가 완성되면 이제 가방끈을 이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끈은 덮개 장식이 시작된 바로 오른쪽 옆에 코에서부터 떠주시면 되고요. 기둥코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 위쪽을 향하도록 가방을 돌려주세요. 가방끈은 무늬가 겉면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방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덮개 장식 테두리 부분을 처음 떴던 코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신 다음에 실을 새로 끼워 주세요. 기둥코 하나 올려 주시고, 실꼬리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향하도록 놓은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같이 떠 주시면 됩니다. 기둥코 제외하고요, 짧은뜨기를 4코를 떠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셋, 그리고 마지막 짧은뜨기 넷. 남은 실꼬리는 나중에 가위로 잘라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겉면이 향하도록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세요. 보시면 코 사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코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코산 부분에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바늘에 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둥코 없이 바로 옆에 부분, 코산 부분 있죠?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잡아 빼냅니다. 자, 실이 걸려 있는 상태로요, 옆에 있는 코산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실 잡아 빼내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코 부분에 빼내고요. 마지막 코산 부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5가닥의 실이 걸려있게 되는데요. 가장 끝에 있는 코 하나만 먼저 빼낼게요. 실 감아서요, 한 코만 빼내주세요. 자, 다시 5가닥이 됐습니다. 이제 2가닥씩 차례대로 빼낼 거예요.
실 감아서 두 가닥만 빼내고요. 다시 실 감아서 두 가닥만 빼냅니다. 다시 실 감아서 두 가닥, 마지막 두 코도 한꺼번에 빼내기. 이 과정을 반복해 주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기둥코 없이 그대로 바늘에 실이 걸려있는 상태로, 자, 이제 보시면 일자 형태의 길게 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 부분에 바늘 넣는 거예요. 자, 바늘 넣어서 실 잡아 빼내고, 자, 옆코도 마찬가지로 실 잡아 빼내고, 네 번째도 빼내고, 마지막 끝코도 그대로 실 잡아서 빼내주세요. 끝에 있는 한 코만 가장 먼저 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두 코씩 차례대로 실 감아서 빼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첫 코는 그대로 실 걸려있는 상태로 첫 코는 무조건 건너뛰시고요. 자, 두 번째 코에서부터 차례대로 실을 감아서 빼내주세요. 그리고 끝에 한 코만 제일 먼저 빼냅니다. 나머지들은 두 코씩 순차적으로 빼내주시면 되세요. 자, 이 과정을요, 내가 원하는 가방끈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겉면에 이런 무늬가 나타나고요. 안쪽에는 이런 무늬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겉면에 이 일자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방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가방 겉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쁘진 않거든요. 자, 이 무늬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겉쪽에서부터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런 가방끈 만들기 위해서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원하는 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쁘게 차례대로 떠주세요. 원하는 길이까지 가방끈 뜨신 다음에는 고정하기 위해서 실을 넉넉히 남겨놓고 잘라내주세요. 덮개 부분이 있습니다. 덮개 부분 바로 옆쪽으로 안쪽이 한 2단 정도 포개지게끔 아래쪽에 넣어 주시고요. 돗바늘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끈을 고정시킨 다음에는 덮개 안쪽에 자석 단추를 달아주세요. 덮개 끝 중앙 부분에 바느질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서부터 무늬 3단이 걸쳐지고 아래쪽으로 무늬 3단이 내려오게끔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반대편에 나머지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끝에는요, 라벨을 달아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깔끔한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좀 더 특별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태슬 장식을 만들어서 끝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태슬 장식을 만들 때는요, 저는 좀 두꺼운 탁상용 달력을 잘라서요, 3등분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자, 가로가 6cm 그리고 세로가 7.5cm가 되도록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실을요, 아래쪽 방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감아주시는 거예요. 이 감아주는 횟수를요, 원하시는 두께만큼 해주시는데 저는 한 13번 정도 감아주었습니다. 태슬 두께 고려하셔서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내려오게 해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묶어주기 위해서 태슬 길이보다 조금 넉넉하게 잘라서
가운데 부분을 꼭 묶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태슬 부분을 끝을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매듭을 지은 실을요, 양쪽으로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매듭 지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반을 포갭니다. 태슬을 반 포갠 상태에서 길게 연결되어 있는 실을 이용해서 윗부분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에 고정할 수 있도록 실을 넉넉히 잘라내 줍니다. 실끝을요, 방금 묶어 놓은 부분 안쪽으로 통과한 다음 위로 바늘을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지금 가운데 묶었던 줄 부분으로요, 다시 한번 통과하시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통과.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 하거든요. 매듭 지은 부분이 고르도록 아래쪽에 있는 실을 살살 잡아당겨 주세요. 그래서 매듭 모양이 예쁘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런하게 정리하고요. 끝을 보시면 실꼬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라서 끝부분을 가지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태슬은요, 덮개의 중앙 끝부분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끝에 태슬을 달아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 코트 스티치를 이용한 크로스백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떼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덮개 부분만 살짝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색색별로 만들면 이렇게 다른 느낌을 선사해 주니까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예쁜 작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뜨기 시간 보내세요.